SR의 전라선을 들어가는 게 SR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SR은 고장난 차량 이 한편성을 경부 호남선에 넣는 게 훨씬 더 영업 수익이 많이 납니다. SR이 원해서 전라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국토부가 뭐가지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네. 아까 뭐 국토부의 정확한 의지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KTX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SRT만 된다는 거죠. KTX가 수소를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얘기했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이 일거에 사라지기 때문에 국토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배신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사실은 얼마 전에 철도공사를 찾아왔습니다. SR은 차량이 여유가 없다는데 전라선 한 대밖에 투입 못한다는데 경전선에도 유치를 하려면 공사에서 차량 임대해 줄 수 있냐? 철도공사 무조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철도공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사와 노동조합이 큰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자체의 입장이라든지 뭐 공사 정부의 동향 사실은 뭐 노동조합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아무리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국토부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2013년에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민영화 하겠다라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크니 경쟁체제 도입으로 돌려서 SR을 분리시킨 경험이 있었고 그때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철도노조의 파업이란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철도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의 전략은 SR을 전라선 투입하기 직전까지 절대로 이걸 사회적 의제로 만들지 않는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SR 면허 발급, 뭐 시범운행, 본투입 일정까지 일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얘기했다가 괜히 시행 전에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국토부가 입장을 내도록 그러니까 저희 논의의 장에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목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에 수서행 KTX를 요구했던 이유가 SRT의 전라선 투입 저지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라선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KTX로 수서를 가든 SRT로 수서를 가든 뭐로 가든 수서만 가면 돼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KTX 가면 좋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승 없이 수서로 가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SRT를 전라선 투입 저지를 내걸었을 때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 거냐. 야 우리 어떻게 한 대 들어왔는데 철도노조가 난리 쳐가지고 이것도 나가리 되게 생겼네. 철도노조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SRT 투입 저지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대외적으로는 단순히 저지와 반대가 아니라 노동조합도 명확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서행 KTX를 얘기한 겁니다. KTX가 수서만 들어가면 지역차별 논란도 해소된다. SRT는 한 대뿐이지만 저희는 여유 차량이 최소 5편성에서 12편성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전선, 포항선, 전라선 다 투입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왕에 그렇게 할 거면 SR이랑 코레일이랑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좋다. 작년에 경영적자가 1조 2천억이었고 영업적자가 매해 1천억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중복 거래 비용만 559억이에요. 이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최소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쓸데없이 국민 혈세 559억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광역망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 김경수 도지사가 예전부터 이 마산 진주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깔고 싶어가지고 난리였었어요.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못합니다. 왜냐? 건설은 가능하지만 영업비용, 운영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운영비용이 얼마냐? 21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철도가 통합을 하면 실제로 지역의 광역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속철도에서 나오는 흑자를 통해서 저희는 일반선과 이 광역을 다 화물이랑 다 교차 보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수익이 되는 걸 분리시켜 놓고 SR도 작년에 적자 났거든요. 저희도 적자지만 통합하면 사실은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여론과 요구들을 수렴해서 광역만 건설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사실은 판단이 끝났습니다. 국토부가 아니라 누가 와도 철도 노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토론하면 질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근데도 어쨌든 국토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정책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저희는 그것이 가장 약한 골이다. 어떻게든 뭐 엊그제 이제 공사에서 아니 철도노조에서 그 보도자료를 내서 국토부 장관한테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의 방식과 시간과 일정 장소 다 너희가 제시하면 우리 따라서 하겠다. 네,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계속 얘기를 함구하고 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그걸 끌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하반기 투쟁은 사실은 저희가 뭐 경고 파업이나 준법 투쟁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라선에 SRT가 투입된다 해도 저희가 투쟁이 끝난 게 아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SRT 전라선 투입 저지가 아니라 사실은 철도 통합이잖아요. 네. 이번 정부에서 철도 통합은 개인적으로 그 정기 대의원들에 말씀드렸지만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해요. 물 건너갔다는 얘기는 지금의 정부는 국토부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차기 정권의 몫이다. 그럼 우린 내년 대선 이후에 사실은 사활을 걸고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올해 9월달에 전라선 투입된다고 사실은 저희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여기다 다 박으면 사실은 해결되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대선까지 어떻게든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국민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 대선 후보들에게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게 반드시 철도 통합과 관련한 약속과 공약을 받아내고 내년 초에 이거 이행을 하기 위한 정권 사실은 정권 초반 6개월에 이거 하지 못하면 나머지 못합니다. 예. 정부의 권력이 정권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임기 초에 이거 하지 못하면 뭘 받잖아요. 문재인 정부. 결국 기존 관료들에게 다시 다 먹혀요.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좀 오늘 그 대의원대회에서 제출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